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마 특강. 이번에는 용익물권에 관한 테마를 정리해 볼 거거든요.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에서 한 문제씩에서 세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문제가량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법정 지상권을 잡아봤어요. 우리가 지상권에 관해서 일반 지상권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요건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돼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추가할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정한 사유가 뭐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조심할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다. 처음부터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당권 설정 시 같으면 되는 거죠. 또 경매가 될 때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관습법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이 붙게 되냐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1번과 2번은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이렇게 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지상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 다른 거 있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제외되는 걸 기억하자고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예상한다면 여기서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 예외는 있지만 예외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판례로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건물과 토지,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 또 건물과 대지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어요.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건물과 대지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한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로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요건을 갖춰서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따라서 이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가 돼서 정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라도 이 갑은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정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을 때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못한다. 왜냐하면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양도인인 갑이 계속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은 갑을 대의해서 을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건물과 대지를 함께 샀어요. 그럼 뭐가 떨어지세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이거 외우고 그러시면은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않는다. 갑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않는다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런지 이유까지 설명드릴 수 없지만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뒷부분은 안 읽어볼 겁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문맥상 보시면 매매 계약을 하고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이 성립되지 않아요. 또 아니면 토지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가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만약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겁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은. 근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시하고 있어요. 요거만 일반 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의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은 다르지만. 3번,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일부 공유자의 동의만을 얻고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양도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가 공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결론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관습상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유 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지가 공유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결론이니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공유자 1인이 그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 격려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매매할 당시에 뭐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관습상의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답이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건물만 을에게 양도되었다. 그러면 요 을이 건물만 사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 갑은 토지를 A에게 매도했어요. 그럼 을은 자신의 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A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을은 건물을 B에게 매도하여 각각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자, B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건물의 양수인 B는 아직 법정지상권이 없지만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고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등기 없이 A에게 주장할 수 있다. 5점. 2번. 을이 건물을 B에게 양도한 그 을과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건물 양도 및 을의 관습상의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는 채권 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요 B에게는 아직 법정지상권은 없지만 을에게 지상권을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3번. B는 지상권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대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4번. A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매로 B에 대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B는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5번. B는 A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X.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X는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문제 중요합니다. 그죠? 이 두 문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권을 갑니다. 자, 지역권에 대해서도 양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내주고 있거든요. 자,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은 토지를, 나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내 토지 편익을 받는 땅을 우리가 뭐죠?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을 우리가 뭐죠?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지만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누구나 다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비한정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림에다 보다시피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인데 반해서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요 병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하고 공로로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은 인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요 토지 이미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병은 중복해서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를 여러 명이 함께 쓰게 되기 때문에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이 종된 권리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불가분성입니다. 다수 당사자 문제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이나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 것입니다. 자, 지역권도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야 취득 시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20년 지나더라도 취득 시효할 수 없고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20년이 돼야 통행지역권을 취득 시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조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특약에 의하여죠. 자, 원래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 해줘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승역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의무를 면하려면 위기를 해야 되고요. 위기를 하게 되면 승역지상의 승역지상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한 문제만 넣었어요. 왜요?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자, 민법에는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최장 60년이다. X죠.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유역지와 승역지는 바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맞죠? 떨어진 토지에 상관이 없고 작년 문제는 이런 2번과 같은 지문이 답이었죠. 3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3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O 맞는 질문이죠. 물론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하니까 4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지역권자도 물권이 있습니다. 물권자입니다. 따라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뭐만 못합니까? 반환 청구권만 없는 거예요. 따라서 5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의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전세권이란 뭐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용익물권을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임차권과의 구별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고요.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전세권인 거고요. 또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두 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전세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전세권이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인데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됩니다.
또 이 지급한 전세금은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이 측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담보 물권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경매권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일부 전세권자, 다시 말하면 아파트면 방 한 칸에다만 전세권 한 거죠. 자,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 경매입니다.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 우선 변제권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동시이행 행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경매 신청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 설정 등기 말소 서류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반환 및 등기 서류를 교부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존속기간입니다. 자, 최장기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우리 민법에 딱 전세권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다 영구무한으로도 가능한데 전세권만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단기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최소한 1년이 보장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건물이란 이유로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된다. 건물이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다른 말씀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기억하셔야 문제 풀 때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가 있거든요. 요건이 이렇습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그러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고요. 두 번째,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 안 해도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 되므로 2년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 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된다. 뭐에 대한 전세권이지만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지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몇 가지 이제 추가로. 자, 타인의 토지 1번,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런 거죠. 땅은 A 땅이고 건물은 B 땅인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건물에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사용권에도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자,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 한 번 증액을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당사자의 설정 행위로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뭐가 비교해 두셔야 되냐면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도 금지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전세권자는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먼저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뭐 등기된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하고요. 2번, 용의권. 여기서 용의권은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서 얘보다 빠르면 소멸되지 않고요. 얘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유채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경락인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받게 되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존재한다. 배당 순위에 주어진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시킨 물건입니다.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 충분권 행사합니다. 조심할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용익물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어요.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고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안 산다 짜자라고 거부할 수 없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네, 그죠? 대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봅니다. 1번,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느냐. 자,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채권이 소멸되면 전세권도 소멸된다, 부종성인 거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계속 보시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채권밖에 없으니까 채권만 양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만 양도하니까 전세권이 없으니까 무담보인 전세금 반환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했어요. 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잖아요. 우선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자가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서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한 개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경매 청구권은 없잖아요. 따라서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정확히 맞네. 5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죠. 그럼 이 순서가 전세권이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뭐죠? 저당권이니까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지만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이 전세권이 빠름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더라도 전세권자 용의권의 확보를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고 좀 길지만 요 1, 2, 3, 4, 5번 다 중요한 질문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갑이 을소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과 같은 물건이지만 우리 민법은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옳지 않은 것도 찾습니다. 1번 갑과 을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죠. 그죠? 물론 대지, 토지니까 또 아무런 제한이 없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이런 거 참 잘 넘어갑니다. 2번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죠?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는 거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소멸되지 않았네요. 갑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전세권의 갱신 없이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전세권은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그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채권, 그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함으로써 그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병은 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면 되는 거죠.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특히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므로 을은 병에게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X가 되고 5번이 답인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자 병이 뭐 볼 수 있습니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피해를 안 받으려면 지급도로 인도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익물권에 관한 테마 특강을 끝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담보물권 넘어가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